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장미들은 특별하여 어느 계절에도 항상 만개하고 있었고 그의 향기는 하늘의 별들까지 닿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장미 부인이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년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할머니로 누구와도 다른 비밀스러운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의 별 중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장미 정원 옆에 자리 잡았고 작은 소녀의 형태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소녀를 경계했지만 그녀는 가까이서 보니 무해하고 맑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끌림으로 인해 그녀에게 에뚜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에뚜알은 매일 선량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장미 씨앗을 심어 모든 집 앞에 장미를 피우게 했고 그녀가 스치는 곳에는 항상 향기로운 바람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적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에뚜알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내 장미 부인은 에뚜알이 하늘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인은 에뚜알에게 한 번은 꼭 하늘로 돌아가고 싶다면 장미 정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푸른 장미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푸른 장미는 단 하나밖에 없으며 오직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뚜알은 매일 밤 열심히 장미 정원을 돌며 푸른 장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본래 자리인 별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매우 컸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눈부시게 밝은 날이었습니다. 에뚜알은 마침내 푸른 장미를 발견했지만 그것은 장미 부인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장미 부인은 에뚜알을 만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미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지닌 순수한 마음 때문이란다. 이제 언제든 원할 때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나 에뚜알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미 부인에게 자신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이곳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뚜알은 종종 밤하늘에 자신의 형상을 띄우며 여전히 사람들을 지켜봤고 그 따뜻한 빛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푸른 장미는 장미 정원의 중심에 영원히 남아있어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이리하여 장미와 하늘의 별의 이야기는 끝이 났으나 에뚜알의 빛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신비한 마녀 에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지만 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에밀리에게 찾아와 병을 고치거나 농작물에 풍년을 기원하는 마법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명과도 같았지만 또한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낯선 소리였지요. 호기심에 이끌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니 덩치가 크고 푸른 비늘이 번쩍이는 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용의 이름은 아벤토르였으며 큰 날개를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주저하지 않고 다친 용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약초와 마법의 힘을 동원하여 아벤토르의 날개를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벤토르는 점점 회복되어 갔고 에밀리와 아벤토르의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벤토르는 회복된 뒤에도 날지 않고 에밀리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용과 함께 다니는 마녀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용감한 몇몇은 에밀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해마다 열리던 축제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와 아벤토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강력한 방어 마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벤토르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사이를 날면서 폭풍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와 아벤토르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두려움을 걷어버렸고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과 에밀리, 아벤토르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함께 숲과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와 아벤토르는 숲속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와 아벤토르는 그들의 우정을 통해 마을과 숲을 지키며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전해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기 아름다운 도시 파리의 가장 오랜된 거리에 위치한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은 프랑소와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크로와상은 도시 전체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크로와상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파리의 왕궁에 큰 연회가 열렸고 왕의 오랜 친구였던 공작 부인은 프랑소와 할아버지의 크로와상을 왕의 연회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크로와상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크로와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그때 주방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작은 마녀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할아버지가 가장 바쁜 날에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와 오래된 친구로 그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빠르게 손가락을 휘저으며 주문을 외웠고 갑자기 주방에는 수많은 작은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정들은 할아버지를 도와 크로와상을 구웠고 알맞은 정도로 식혀 상자에 담았습니다. 빵집은 마치 작은 요정들의 축제라도 열린 듯한 분위기였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에는 100개의 완벽하게 구워진 크로와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에밀리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고 요정들은 기쁘게 날아갔습니다. 그날 연회에서 왕과 그의 손님들은 크로와상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왕은 할아버지를 초대해 그의 작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빵집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작은 빵집은 파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크로와상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빵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가끔 그 주방에서 여전히 요정들이 부엌에서 춤추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멋진 시골 마을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의 누구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오직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원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고 연못 한가운데에는 반짝이는 금빛 잎을 가진 마법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천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꿈과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지키는 수호자 루시드라는 영혼이 존재했습니다. 루시드는 낮에는 금빛 나무의 잎으로 모습을 감추었지만 밤이 되면 눈부신 별빛과 함께 나타나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델린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정원에 대한 전설을 듣고 자랐고 언젠가는 그곳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델린은 누구보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델린은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한결같은 희망을 가지고 정원의 단서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모험을 떠났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칠 때마다 그의 주변에 예기치 않은 마법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그녀에게 속삭였고 새들은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델린은 마법의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정원에 발을 들이자 꽃들이 그녀를 반기듯 향기를 내뿜었고 루시드는 그녀 앞에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아델린, 이곳에 오게 되어 반갑소.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가 되었소. 아델린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루시드는 감동하여 눈부신 빛을 그녀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요. 당신의 소원은 이제 이 금빛 나무의 힘을 통해 실현될 것이요. 그날 이후로 아델린은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꿈을 나누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누구나 각자의 마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델린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 사람들은 마법의 정원과 아델린의 전설을 기억하며 모두가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날마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행복하고 영원한 여운을 남기며 끝맺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때 고요한 프랑스의 전원 마을 샬몽드레의 마법의 포마시라는 믿기 힘든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래전 마을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거울 같은 이야기로 누구나 한 번쯤은 귀담아 듣고 집에 돌아가 그 맛을 새삼 음미하곤 했습니다. 옛날 적 샬몽드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로. 그는 평범한 삶을 살지만 늘 꿈결 같은 무언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로이는 페르난드라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이는 그의 농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에 걸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항아리였고 그 표면에는 전혀 보지 못한 마법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로이는 항아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반짝이는 황금 가루였습니다. 로이는 그 황금 가루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가루를 손끝에 묻혀 부드럽게 바람으로 날려보내니 주변에 채소들이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놀란 로이는 그 가루를 페르난드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페르난드 역시 이 보물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이 가루를 가지고 마을 전체의 부족함 없이 풍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친구는 이 보물을 푸마시용 마법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로이와 페르난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품앗이하며 누구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함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이내 다른 마을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욕심 많은 사람들도 샬몽드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황금 가루를 손에 넣고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로이와 페르난드를 속이려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둘을 어찌해보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로이와 페르난드는 꿋꿋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사람들의 유혹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가루의 참된 힘이 개인의 소유나 욕심이 아닌 나눔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샬몽드레의 마을 주민들은 서로 더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누면서 욕심을 버리고 가치를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법의 황금 가루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큰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은 과거의 행복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으며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샬몽드레에는 언제나 그렇듯 아름다운 전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웃으며 일하며 살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손끝으로 만지던 작은 황금 가루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들의 삶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